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무엇이건 빨리빨리 문화가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한 번씩 이곳에서 탈피해 오히려 반대로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그 순간순간을 음미하면서 진행한다면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그동안 늘 그렇게 해와서 아니면 당연히 신속하고 빨리 해야 한다는 의심의 여지 없는 사고방식이 우리를 늘 지배하는 문화입니다. 이제부터는 한 번씩 여유를 갖고 무엇이든지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 시도해보는 여유 있는 방법이 어떨 때는 더 먹힐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임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바쁜 현대 생활의 반대로 천천히 그 순간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오늘의 토픽은 새로운 출발, 멜라노마,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위기, 로열 패밀리 스윕, 그리고 움직여야 하는 어린이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페이스북이 어려운 시련을 겪고 새로운 출발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번 페이스북은 데이터 스캔들 등 여러 가지로 문제로 인해서 사과를 했던 페이스북인데요. 이번에 다양한 새로운 피처들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번 주 샌호세에서 F8 Developers Conference에서 마크 저커버그는 무대에 올라 지난번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을 비롯해 가짜 뉴스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페이스북은 이제 이런 모든 문제점을 수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완전한 새로운 프로덕트들도 소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앞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을 극복하고 전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내 자신이 한 가지 배웠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감, responsibility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페이스북은 여러 가지 새로운 피처들을 내놓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 데이팅을 추가합니다. 현재 페이스북에 2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독신, 싱글이라고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의미 있는 관계를 이루어주는 좋은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몇 번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 것을 넘어서요. 장기적으로 커플을 맺어줄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프라이버시와 시큐리티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일반적인 본인의 프렌드들과 분리되는 곳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이루어지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페이스북은 예전에 비해 한층 더 강화된 프라이버시 피처를 추가했다고 말합니다. 또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은 몇 가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서요. 포토 쉐어링 앱을 통해 그룹 비디오 채팅이 가능해졌습니다. 비디오를 본인이 원한다면 작은 사이즈로 줄여지면서 다른 것도 동시에 할 수 있게 가능합니다. 거기다 들어오는 여러 가지 커멘트를 걸러내는 필터링 능력이 추가되면서 원하지 않는 것을 없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필터는 자동적으로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의 메시징에도 몇 개 새로운 피처가 생겼는데요. 디자인부터 상당히 새롭게 프레시하게 재단장되었고 몇 개의 언어로 통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언어로는 영어를 스페니쉬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이런 랭귀지 언어 숫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뉴스에서 다 들어서 아시는 이름인데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이후 모든 새로운 앱을 제출하는 것이 완전히 동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부터 새로운 앱 리뷰는 다시 시작된다고 발표했고요. 그러나 예전에 비해 규율이 한층 더 강화된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마크 저커버그는 Virtual Reality 헤드셋을 강조했는데 $199의 오큘러스 고를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에 적합한 컨텐츠를 개발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앞으로는 오큘러스 베뉴를 이용해서 콘서트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오큘러스 룸스를 이용해서 친구들과 모여서 게임을 즐길 수도 있고 오큘러스 TV를 이용해 자이언트 스크린 TV를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마크 저커버그는 미국 국회의사당에 나가 상당히 어려운 청문회를 보냈고 지난 2달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치고는 이번에는 기분이 상당히 좋고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중간중간에 농담도 하나씩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유는 청문회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그의 존재는 마치 락스타같이 모든 개발업체 관련 청중들이 이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이루어진 컨퍼런스라는 이유도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에 내놓은 도구인 워치 파티를 언급하면서 페이스북 친구들과 채팅을 하면서 동시에 같은 쇼를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지난번 겪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본인이 청문회에 나가 있을 때 친구가 본인의 이 나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때 친구들을 같이 불러서 같이 보면서 웃고 울고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번 주 페이스북 운영진은 페이스북의 가장 최근 제품을 소개하면서 바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를 연결, 또 Connectivity, Virtual Reality 이런 모든 것을 이용해 다음 세대 페이스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는 Virtual Reality 버전을 이용해서 부엌에 모여서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첨단으로 발달되는 기술을 이용해 페이스북은 앞으로 테러리스트를 찾아내는 것에도 가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올해 2018년 첫 번째 4분기 기간 동안에만 페이스북의 자동화된 시스템은 200만 개가 넘는 테러리스트의 선전 문구를 찾아냈습니다. 이런 것들의 99%는 일반인들이 읽고 보기 이전에 시스템이 집어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테러 가능성뿐만 아니라 언어 프로세싱 등을 이용해서 불링이나 혐오적인 발언, 무엇이든 협박이나 위협적인 것들을 모두 사전에 잡아낼 수 있는 도구가 다 완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모든 내용들을 추리고 관리하는 것이 엄청나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현재 고전하고 있는 현실이죠. 이런 차원의 유튜브에 올라오는 상당히 혐오적인 비디오나 테러리스트들이 올리는 비디오, 또 어린이 학대나 포르노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페이스북 역시 올라오는 수많은 포스트나 사진들을 관리를 충분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두 회사 모두 추가로 인원을 배치해 이런 것을 관리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너무나 엄청난 양을 감당하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담당한다면 절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단지 현재로서는 윤리적인 이슈에 어우러지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찬반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메시지를 걸러내는 분야에 있어서는 인공지능 역할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에 페이스북은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고 엄청난 숫자의 새로운 제품들과 도구들로 무장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기대가 되면서 약간은 우려도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